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5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오성호님의 낯익은 시 낯설게 읽기라고 하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시를 포함한 예술작품을 즐기는 경험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인과 세계에 대한 공감 능력을 확장,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의 확장과 심화를 통해서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에 이르게 된다. 방금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독서의 가장 큰 유익 중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공감은 경험의 공유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경험은 시간, 시대, 환경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과 대리 경험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간접 경험과 대리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문학 작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서를 통해 그 주인공의 입장, 아니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어보면서 기적 같은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 추운 겨울 우리 좋은 책 한 권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배따라기가 부릅니다. 아빠와 크레파스.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크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어젯밤엔 달빛도 아빠의 웃음처럼 나의 장에 기대어 포근히 날 채워줬어요.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크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크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예, 벌써 2월
말로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우죠. 뭐 그 계획들 중에 뭐 운동 또 다이어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독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이니까 3일마다 한 번씩 또 계획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 특히 독서, 책 읽어보시겠다고 했던 결심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책 중에서도 그림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방송 중에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한 2번 정도 모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 모셨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수업을 하시고 그림책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셨다면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선생님은 공교육 속에서 직접 현직 교사시면서 그림책을 가지고 학생들과 만나면서 수업 시간에 그거를 녹여내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혼자뿐만이 아니라 현직 교사들의 모임을 결성하셔서 그림책을 연구하고 각 교과목별로 그림책을 통해 수업하시는 것들을 같이 시도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을 오늘 이 시간 모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왜 그림책을 통해 수업을 하시고 그림책에 천착하시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그림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직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직접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안산 신길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현재 그림책을 좋아해서 그림책으로 아이들 만나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인 그림책 사랑교사 모임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네, 첫째로는 그림책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개인적인 이미지가 어린아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여선생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딱 소개를 듣는 순간 우리한테 그 스테레오타입을 깨는 2가지 남성 선생님 그것도 도덕교사 근데 도덕교사하고 그림책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갑자기 좀 들어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그림책이란 무엇인지 뭐 물론 그림과 책으로 연결된 그림책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책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어린아이들이 긴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읽는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림책으로 아이들 만나고 있다고 그러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그림책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림책을 0세부터 100세까지 읽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가 읽는 책이 아니라 어린이도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림책을 삶을 성찰하는 예술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책에는 우리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고 있으면 자연스레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저희 모임 500명 선생님께서 그림책 가장 사랑하는 그림책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그림책이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의 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있어요. 살면서 얻은 가장 멋진 깨달음은? 네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용감했던 말은? 네, 이런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살면서 얻은 가장 멋진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과연 나는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깊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라는 그림책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인가요? 네,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좋은 하루를 보냈을까? 내가 좋은 하루를 보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하루와 그렇지 못한 하루를 판단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이자 주관적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하노라면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삶을 성찰하게 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덕 선생님 입장이 나오시네요. 좀 무겁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처음부터 이렇게 묵직하게 던져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바짝 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등학교에서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셨는데 우선 그 전에 개인적으로 왜 그림책에 천착하시게 되셨는지 무슨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처음에 뭐 열심히 수업을 하지만 도덕이다 보니까 주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관심이 없죠. 그냥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가 처음에 제게 맞는 방법을 찾은 게 토론 수업이었어요. 특히 찬반 토론 디베이트 수업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토론 수업을 하면서 애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과연 내가 하는 토론 수업이 모든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 단지 말을 잘하는 아이를 기르는 건 아닐까? 그런 회의감이 들었고 또 너무 딱딱하게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 선배 교사님이 그림책으로 아이들 만나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림책으로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림책에 더 빠지게 된 계기는 늘 첫사랑 그림책이라고 하는데 유설아 작가님의 슈퍼거북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요새는 너무 많이 사랑받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그 꼬물이가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기거든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뒷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그리고 나서 꼬물이 주인공 거북이가 꼬물인데 남들이 다 슈퍼거북 엄청나게 빠른 거북이다라고 하니까 주변의 기응에 부응하고자 진짜 빨라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진짜 슈퍼거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한 1000년은 늙어버린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제가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원치 않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정말 바쁘게 살던 시기였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조차도 모르게 일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보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중학교 아이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갈 때 내신 성적으로 이제 커트라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교도 아니지만 이슈 공부처럼 하던 시기였는데 학교와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장면에 꽂혀서 그림책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도 그 책을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전공이 고전이다 보니까 고전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그거를 봤지 선생님 같은 관점으로 보지는 못했었는데 선생님 그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셨군요. 지금 현재 교직생활 얼마나 하신 거죠? 제가 2008년부터 했으니까 한 뭐 16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림책을 만나신 거는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정도. 네. 뭐 그 전에는 그림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셨다가. 네, 토론을 열심히 하다가 그림책과 토론을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 토론으로 한정하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이제 그림책으로 다양한 걸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많이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림책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 상담도 하고 뭐 생활교육도 하고 물론 수업도 하고 그리고 교사 스스로도 위로도 받고 아이들에게 위로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학교에서 아이들과 특히 아이들과 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 맺음이거든요. 관계를 맺으면 아이들과의 수업과 생활교육이 되는데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아이들의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야 되는데 그 두드리고 열 때 가장 좋았던 게 저는 그림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림책으로 아이들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선생님 하면은 이제 다들 그림책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 하니까 이제 그냥 당연스럽게 선생님이 그림책 갖고 오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겠지만 처음에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네, 뭐 중학교다 보니까 좋지 않죠.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선생님, 저희 초등학교 아니에요. 초등학생 아니에요. 뭐 이렇게 유치한 책으로 이런 거 해요. 이러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적 없지만 주변에 동료 선생님들은 그 학구열이 좀 많은 지역에서는 민원을 받기도 했어요. 학부모님들이 왜 이런 책으로 수업을 하느냐. 그러면서 민원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유치한 책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조차도 그림책으로 수업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림책으로 수업을 해보면 정말 철학적이고 다양한 것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말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림책 수업이 제일 재밌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줘서 지금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네. 주변 교사, 동료 교사분들의 처음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네, 동료 교사들도 처음에 신기하게 보죠. 대부분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 입장에서 읽어도 좀 그림책인데 이런 그림책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되게 반응이 놀랍고 신기해하는데요. 그래서 전혀 관심 없는 분이 대다수고요. 저희 중등이다 보니까 초등 선생님들은 훨씬 더 교과서에도 그림책이 등장하고 하니까 많이 그림책으로 하지만 중등에서 이제 교과 수업에서 그림책을 적용한 케이스는 많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처음으로 그림책에 살짝 관심을 갖게 되면 대부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스스로도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이들에게 쉽게 그 주제를 다가가기에 좋기 때문에 한번 그림책의 맛을 보면 계속 푹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성적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중등만 올라가도 이제 어떤 평가가 들어가고 또 나가야 될 진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림책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도도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 같고 또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그림책을 수업하고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야? 뭐 이런 궁금이 좀 생기거든요. 네.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성취 기준 교과 내용에 맞는 그림책을 선택해서 그 그림책을 통해서 교과 내용을 다루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을 하거든요. 저는 특히 도덕 교사다 보니까 도덕은 중요한 게 이제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도덕적 사고력, 판단력들을 길러주는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도덕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그림책으로도 수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그림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아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루면서 토론이라든지 논술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이게 내가 그림책을 갖고 좋았어. 그래서 내가 내 수업에 적용하고 또 내가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냥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조직화해서 교사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연구 모임으로까지 발전시키다. 이거 또 다른 차원 같아요. 네. 뭐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모아지신 건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시고 기획을 하셔가지고 모임을 만드신 건가요? 아, 네. 저희 그림책 사랑교사 모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책이 좋아서 이제 아이들 만나고 있는 전국 교사들의 모임인데요. 처음 시작은 그냥 제가 그림책이 좋고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 주변의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권 내에 한 30-40명 선생님들의 모여서 대면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공부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쯤에 저희가 모임을 이제 그만둬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의도치 않게 저희가 다양한 그림책 연수라든지 나눔 강연 등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4-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저희 밴드에 거의 6,0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림책이 그만큼 대중화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그림책으로 아이들 만나고 싶어 해서 그렇게 저희 모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3, 40명으로 적게 시작을 하셨다가 이것이 커져가면서 지금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모였다면 네. 그 모임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조직해 나가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실 텐데 물론 이제 뭐 그림책에 대한 원동력, 그 사랑에 대한 그림책 사랑에 대한 원동력도 있고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뭐 저희가 뭐 학교 근무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외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교육청 소속 연구회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그림책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나누자 이런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된 거죠. 자발적인 학습 모임이. 네. 근데 그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모임의 모토가 이제 함께 성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임과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를 같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다른 뭐 자기의 이익이나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모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림책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에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야 될 일,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는 스태프들이 좀 계신가요? 네네, 저희 모임 운영진 선생님들 11분 정도 있어서 같이 역할 나누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같이 전부 다 지역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닐 거고 전국에 흩어져 계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거의 뭐 온라인으로 만나고 논의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수시로 소통하고 고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들 하시네요. 이렇게 그냥 본인들 아이들 가르치고 하시기도 쉽지가 않으실 텐데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공부 모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이셨을 때 나온 성과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성과물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하시는지 출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모임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는데요.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 모임의 그림책 사랑교사 모임 안에 50개 이상의 소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소모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 공부의 결과가 이제 학교에 적용하고 그런 실천의 결과물을 저희가 주로 교육 도서를 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간하는 이유는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그림책으로 아이들 만나고 싶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책을 내고자 그래서 수업하거나 생활교육, 아이들 상담할 때 필요한 책들,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서적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권 정도의 그림책 교육서적을 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권수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뭐 한 4-5권 출간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출간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선생님들이 그림책으로 아이들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도서 출간 이외에도 저희 모임에서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의 수업, 그림책 수업 사례를 나누는 강연이라든지 그런 뭐 전문가 특강 그리고 최근에는 뭐 출판사들에서 새로운 그림책이 나오면 작가님들이 직접 그 신작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 등등 그림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분들 입장에서도 나 혼자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작업들 그리고 그것들을 결과물로 책으로 내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그걸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림책 출판사 관련된 출판사들이라든가 그림책 작가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수천 명의 선생님들이 모인 곳에 내 그림책을 소개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커다란 어떤 든든한 받침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책을 구매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모든 출판사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림책 출판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1인 그림책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힘들고 자기
신작이 나오더라도 책을 홍보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하는 게 올해는 1인 그림책 출판사 한 30곳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출판사들이 아니라 조금 더 알리기 어렵고 좀 힘들 것 같은 출판사들과 연락을 통해서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출판사들이 나오는 신작을 매달 1회 마지막 주 화요일에 신작을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그리고 뭐 1년에 2번 정도 1인 그림책 출판사의 책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책 사랑 교사 모임으로서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 만나고 선생님들에게 기여도 하지만, 저희가 그림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그리고 작가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그런 방향도 꾸준히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림책이 좋아서, 그리고 그 그림책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까지 확장이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림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저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하는 건 단순히 아이들에게도 좋기도 하고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림책이 한국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임이 그래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의미 있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호흡으로 그냥 쭉 달려주셔가지고 훅 빠졌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뭐 한 20여 분 이상 확 지났는데,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한테 사전에 좀 어떤 노래 하나 같이 좀 들을 수 있는 노래 선택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정인의 오르막길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 노래를 특별히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노래는 제가 글을 쓴 그림책 좋은 아침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표지를 보면 힘겹게 이렇게 오르막을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교사들의 이야기 그림책인데, 제가 이 그림책의 글을 구상하고 쓸 때 한 3개월 내내 아침에 출근길에 들었던 노래가 정인의 오르막길이거든요. 네. 그 오르막길의 느낌을 교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를 좋아하고요. 제 좋은 아침 강연이나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늘 들려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자, 선생님이 쓰신 책 좋은 아침은 이제 노래 듣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의 오르막길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만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땅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나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모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나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든 나를 택한 그댄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것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야. 그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노래가 좀 뭐라 그럴까요? 묵직하면서도 울림이 좀 있는데 네. 선생님 책이 좋은 아침.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 좋은 아침이 아침엔 그 교사의 어떤 심정을 담은 책이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작년 몇 월 달에 출간된 거죠? 작년 한 10월이었을까요? 아니죠. 8월 네.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나온 시점이 좀 이것도 애완이라기보다 좀 복잡한 시기에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안타깝게도 서희초 그렇죠. 선생님의 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와 비슷하게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세요. 뭐 이 그림책이 뭐 그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급하게 낸 책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림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작업하는데 보통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재작년에 글을 쓰고 1년을 기다리고 됐었는데 처음 글을 쓸 때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제 주변의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썼어요. 누구나 아이들 만나고 하는 게 즐겁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지만 참 힘겹고 하루하루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도 받고 뭐 때로는 학부모님들로 인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동료 교사 관리자에게도 가끔씩 힘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마침 출간 시기가 공교롭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런 오해도 받기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작년 8월 그 서희초 한참 뜨거울 때 네. 그 광장으로 달려나가셨던 수만 명의 선생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마침 그 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아침에 책을 한번 읽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행복한 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라는 자체가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행복하라고 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래 아침마다
좋은 아침이야라고 근데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나가야만 되는 선생님들한테서 받을 에너지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삶의 어떤 무게감이 이렇게 무거운 건가라는 생각들을 그때 좀 한번 했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또 한번 듣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그 책과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게 되네요. 아까 처음에 좀 해주셨던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그런데 그 그림책을 저도 막상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네. 무슨 그림책을 읽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요새.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림책, 그 1인 그림책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그림책에 있어서의 뭐 좋은 그림책, 나쁜 그림책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 이런 그림책은 소개할 만해. 아니면 또 요새 그림책 그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리시는 분들. 뭐 그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별 기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책을 골라봐라 라고 한번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네. 주실까요? 처음 그림책 접할 때 제일 많은 고민이 어떤 그림책으로부터 시작하지 이런 고민이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직접 읽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인터넷에 뭐 포털 사이트에 내가 예를 들어 용기 관련 그림책을 찾고 있다. 그러면 용기 그림책만 치더라도 정말 다양한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뭐 그림책 박물관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주제별로 작가별로 다 정리된 그런 그림책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직접 그 그림책 방이나 서점을 가셔서 읽어보고 내 마음에 와닿는 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글과 그림의 요소 뭐 함축적이냐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그림책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학술적인 기준보다는 그냥 그 그림책을 읽는 독자의 마음에 와닿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는 책으로 아이들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 마음으로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또 그나마 좀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직접 그림책을 항상 가서 보기 그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그림책을 좋아하는 동료 그리고 선생님들 친구들과 같이 그림책 모임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추천해주는 그림책을 접할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는 책도 좋은데 누군가가 읽어주고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좋더라고요.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읽어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림책 모임을 하시면서 동료분들에게 추천받으면서 그렇게 책들을 하나하나 자기만의 책 목록을 구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 가슴에 다가오는 책을 한번 좀 골라봐라. 네. 근데 이제 독자들은 그렇게 읽어온다고 치고 아까 1인 독자들 소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소개해야 될 책도 미리 다 읽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 책들을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최대한 저희 모임에서 할 때는 신청하는 것들은 다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소개하고 어떤 책들을 안 하면 조금 더 아쉬우니까 물론 국내 작가님들 위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작가님 아닌 책들이라도 가급적 신청하면 다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모임에서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기가 되게 죄송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권의 그림책이 나오는 게 얼마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힘든지를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한 장면을 그리려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힘들었던 그 노력의 순간들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모든 그림책들이 귀하고 소중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림책을 그렸는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가능한 한 받아서 신청 다 소개해 주시려고 그런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림책을 가지고 한번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루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의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요새는 그림책이나 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읽어줄 독자 그리고 소개해줄 독자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가장 책에 열광하는 독자거든요.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그림책 또 일반 도서에 가장 열광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라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림책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일일이 사실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 책을 살 수도 없고요. 예. 그림 책방이나 이런 데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 가서 책을 늘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림 책방 가서 밀렸던 책들 한 번에 쭉 보기도 하고요. 모임하면서 선생님들이 소개하는 책, 뭐 그리고 출판사나 작가님들이 소개하는 책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못 읽었던 책들은 여유가 있을 때 서점이라든지 그림책방을 전국에 있는 그림책방이 많아서 그림책방 방문하면 책을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자녀 결혼하셨죠? 네네. 자녀분들은 자녀가 뭐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딸이 있습니다. 따님만 두 분.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을 가지고 또 자녀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셨겠네요. 네, 뭐 책들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딸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그림책 수업 형태로 좀 해보기도 했는데 제 딸하고 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들하고 하는 거와 달라서 다행히 아이들이 뭐 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잘 읽기도 하는데요. 네. 학교에서만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림책을 아무리 안 산다고 해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다 보면 그림책이 쌓이게 되잖아요, 집에. 근데 이 그림책을 관리한다는 게 균질하게 책이 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삐쭉빼쭉 크기도 틀리고 어떻게 관리하세요? 네,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나다 수순으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림책이 이제 만화책과 다른 점이 만화책은 동일한 규격에서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림책은 이제 판형이라든지 책이 갖고 있는 물성이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장에 들어가는 거나 크기가 다 달라서 보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이제 큰 책장에다가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제 아는 선생님들은 뭐 3,000권, 뭐 4,000권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처분할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도서관에 가끔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책방을 만들고 싶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 모임에서 선생님들 그런 책들 다 모아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특이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전국의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든가 이렇게 어린이 도서를 그림책이라든가 이런 걸 읽는 모임들도 이제 꽤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정식이라고 그렇지만 공식적인 교사들의 모임이시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바깥에 있는 뭐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든가 이런 모임들하고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 자체적으로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모임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타 그림책 관련 모임들하고 뭐 일부 소통은 하고는 있지만 다른 교사들의 모임이나 이런 곳과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교사분들은 아이들하고 직접 만나서 늘 어떻게 보면 점검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차원에서 그 어디 모임보다 아주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런 정보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다 보니까 그렇게 바깥에서 어린이 도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현직 교사가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분호가 개방이 좀 돼 있는 건지 싶어서요. 네네. 저희 모임은 그림책 사랑 교사 모임이라고 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사만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모임의 교사라는 게 현직에서 공교육에서 아이들 만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교 밖이나 뭐 어떤 다른 사설 기관에서 등등등을 통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한다면 함께 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 관심이 있으시면
문은 열려 있으니까 누구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참여 신청만 하면 다 받아들여 주시나요? 네네. 저희 모임의 밴드에만 가입하셔도 정말 다양한 정보, 연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뭐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그림책 사랑교사 모임 밴드에 들어오시면 네, 가능합니다. 네. 밴드명이 그림책 사랑교사 사랑교사 모임. 네. 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방송 올려드릴 때 그 댓글에다가 이 밴드명을 같이 좀 명기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셔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쪽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도 어떤 직접 그림책까지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도 나름대로 나의 최애 그림책이라고 그럴까요? 내 삶에 있어서의 나한테 정말 소중하게 다가온 그림책들이 있으셨을 텐데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떤 그림책이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첫사랑 그림책 슈퍼거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애 그림책은 네, 고정순 작가님의 가드를 올리고를 좋아하는데요. 고정순 작가님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림책입니다. 특히 이 책이 좋은 이유는 글은 텍스트는 등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은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 그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글과 그림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주인공인 권투 선수가 상대방이 계속 펀치를 허용해요. 그걸 계속 읽다 보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를 올렸다는 건 권투 선수가 가드를 올렸다는 건 나 아직 경기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달리 얘기해 보면 나 아직 세상에 포기하지 않았다. 나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볼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수많은 펀치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모퉁이에서 다시 가드를 올리고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드러난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읽고 있으면 세상에 밝은 곳 돋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한켠에서 그런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작가님이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네, 이 그림책을 너무 애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그림책 테라피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제 그 테라피 강연의 마지막은 늘 가드를 올리고를 소개하고 읽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준호 하면 가드를 올리고를 연상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텍스트는 등산하는 걸로 텍스트를 네, 산을 전개돼 오르는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림은 막상 권투 모습. 네. 그래서 텍스트와 그림의 서로 서사가 다른데 네. 합쳐져가지고 또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네, 그래서 글과 그림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림책이 개념을 설명하기도 정말 좋은데 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희망을 노래하는 책 같아서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작년에 한번 저도 그림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여셨던 어떤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했을 때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책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낯선 사람들이었나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책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할 때 그 책을 가지고 딱 해주시길래 그 책이 나름대로 선생님한테 의미가 있으셨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어요. 네네. 다른 사람들도 아이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좋죠.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의 그림책을 보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네, 그 남들과 다른 그 주인공이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모습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마치 제가 만나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 같더라고요. 중학교 아이들이 남들과 다른 거를 허용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검은 패딩을 입어야 되고 남들처럼 보여야 되고 그렇게 아이들이 모습이 보여서 그 그림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네, 그림책 수업에 관련해서는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요. 네.
수업에 관련돼서 수업할 때는 어. 제일 많이 소개하는 책이 다른 사람들이고요. 네. 미안 작가님의 다른 사람들이고, 네, 그냥 그러시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은 가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란 얘기를 말씀 주셔서 안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이주민들도 많고 또 신길중학교 또 그쪽에 지역에 뭐 소위 말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 그림책으로 접근하기에도 좀 여러 가지 장점이라 그럴까 아니면 효과가 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네. 그 그림책이 이제 짧은 글과 그림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아이들도 그림은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 마음속으로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글 없는 그림책도 최근에 많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그림책이 주는 그 감성을 건드리는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아이들도 그림책을 읽을 때 받아들이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심지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애들도 그림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림책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제 처음에 의도는 안 하셨지만 벌써 이렇게 많이 발전했고 여러 영역들에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라 그럴까 이걸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라서요. 예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는 길이어서 어떻게 나아갈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원칙은 아까 저희 모임의 모토처럼 함께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 모임에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뭐 제가 작은 통로가 되어서 선생님들끼리 연결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모임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나름 영향력도 있다 보니까 그림책에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저희가 교사라는 학교라는 테두리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물론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림책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까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책계에서는 선생님이 파워 스피커가 역할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강연도 많이 다니시죠? 네, 뭐 전국에서 뭐 학교나 교육청 뭐 이런 데서 불러주셔서 강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임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그림책 강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그림책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애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잘 쌓이게 된다면 나름대로 이 황폐해져가는 독서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뭐라고 할까요? 디딤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새로운 또 영역들을 또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한때 선생님한테 최애 그림책이 물론 이제 또 그 권해주실 수 있는 거겠지만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림책이면 좋겠다라고 한번 권해주신다면 어떤 그림책이 있을까요? 네. 새 시작을 하는 이들에게 최숙희 작가님의 길 떠나는 너에게를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길 떠나는 너에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에게 엄마가 전하는 말이 가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세상에 나아가는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인데 뭐 외롭고 힘들지라도 네 안에 있는 힘을 믿고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 등등의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듣고 나면 내가 이제 어린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이제 세상으로 발디딜 때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용기도 생기고 힘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담임 교사를 할 때 졸업식이나 이럴 때 꼭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고등학교 가는 시기 아니면 뭐 또 새 학년으로 가는 시기에 제가 부모된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문장 그림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이들에게 좀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힘을 불어주고 싶을 때 읽어주는 책이 최숙희 작가님의 길 떠나는 너에게입니다. 떠나는 너에게. 꼭 한번 저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벌써 우리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생님 이제 저도 그림책을 공부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선생님을 뵙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큰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림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또 관심을 갖게 유도될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과 또 정서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림책을 만나셨고 그걸 연구하셔서 풀어내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마디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청취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 권의 그림책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가 읽는 그림책이 아니라 어린이도 읽는 그림책이다. 네. 그 말은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그림책이다. 네, 어른들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네, 그림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또 내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림책에 훅 빠져보게 만드는 그런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해주신 우리 김준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 띄워드립니다. 강혜리자가 부릅니다. 분홍 립스틱.